자, 오늘은 교과서 144쪽부터 147쪽에 있는 수송기술과 에너지 그 첫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소단원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및 대처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각각의 수송수단이 있죠. 여러분들 잘 공부해봤던 것처럼 비행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 방법, 그다음에 사고 시의 대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거는 주로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 미래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래의 수송 기술은 어떤 것이 있냐. 미래는 결국은 뭐냐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더 편리한 수송 기술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잠깐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제 공부할 거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안전한 거를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는 우리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친환경 수송 기술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한 게 뭐냐면 자동차에 관련되는 것들을 소개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쓰는 이 내연기관에다가 이제 전동기를 달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배터리라고 그러죠. 축전지를 달아가지고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되지 않겠냐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전기자동차는 뭘 사용하냐면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모터를 사용해서 구동이 됩니다. 축전기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라고 얘기하죠. 축전기에 있는 전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고요. 수소연료 전기자동차도 전동기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 전기자동차는 단순하게 그냥 그 우리 축전지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되는 전기를 그대로 공급받아서 이용되는 거고요. 수소 연료 자동차는 따로 수소라는 것들을 연료를 공급받아서 이것이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로 받아 가지고 이용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전기지만 수소 전지자동차는 사용하는 연료가 수소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 인간의 욕심은 좀 더 끊임없이 더 빠르게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도 철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 철도를 많이 이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속도도 느리고 또 그 역으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KTX가 등장하고 SRT가 등장하는 이 초고속 열차가 생기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다랗게 우리 소개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됐던 것이 극초음속 비행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비행기는 마하 1이 안 됩니다. 마하 1.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하 1 정도라면 시속 한 1000km 정도 되는 속도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소개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하 1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상세하게 여러분들은 소개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속 1000km 정도가 마하 1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속도보다 5배 정도 빠른, 5배 이상 빠른 정도의 속도로 이게 5배 이상이 되니까 한 10배까지 되겠죠. 그런 속도가 바로 뭐냐면 극초음속 비행기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엔진을 쓰고 있냐면 스크램 제트 기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글자 그대로 뭐냐면 철도인데요. 이 열차가 약간 떠서 이동을 하게 되면 대량으로 수송도 가능하고요. 빠른 수송도 가능하고 환경 오염에도 결코
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빠른 수송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빠르냐? 그러면 지금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데요. 시속 한 600km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600km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연료를 많이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편리한 수송 기술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했어요. 뭐가 이제 더 편리하냐? 우리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드론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 요즘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 이 무인 비행체입니다. 요즘에 이거는 뭐냐면 택배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오락용이라든지 시험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마치 승용차처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등장을 하고 사람을 태워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비행차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냐면 무선으로 조정하니까 많은 비행차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일명 우리가 말하자면 무인 자동차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에 의해서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해주고 스스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운전하는 이런 주행 시스템을 갖춘 게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송 기술에 좀 더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냐.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송 기술의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송수산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우리 한번 볼 거고요.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각각의 수송수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것인가? 각각의 수송수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잠깐 활동을 한번 여러분들 보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전거를 사고 다니는 많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 사고 당한 사람 중에 사망자의 89%, 부상자의 87.5%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안전모를 쓴 경우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승차 중에 사망 사고의 주요 손상 범위가 머리이다 보니까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꼭 착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안전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안전모를 안 쓰게 되면 뭐 범칙금을 먹이게 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자전거 핸들하고 안전모를 연결해 놓으면 핸들하고 안전모를 연결해 놓으면 자전거 안전모를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안장과 안전모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안전모를 빼서 써야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예, 쓰게 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상당 부분의 이 머리 손상으로 일어난 사망이라든지 부상자가 생기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송수산 버스입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 버스 창문을 열고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는 하차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승차시 반드시 승하차시 반드시 좌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절대 차량 앞으로 이게 지나가서는 버스 앞으로 이게 지나가서는 왜냐하면 버스 앞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안 보인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이
차 문에 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요.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해 봤냐면요. 차량 운행 중에 버스 운행 중에는 입석을 했을 때라든지 좌석을 했을 때도 가능하면 손잡이를 손잡이를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 안전벨트 장거리 운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수중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하철. 자, 지하철에는 이용할 때 선로에 내려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선로에 내려가면 위험하죠? 요즘에 지하철은요, 뭘로 하냐면요, 전기 힘으로 갑니다. 그 전기가 우리 몸에 만약에 통제이 된다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고압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특히 물건이 떨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주우려고 내려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전동차 한계. 전동차도 지하철에 있는 전차입니다. 이것과 플랫폼 사이에 발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때로는 뭐 방송도 합니다. 여기는 플랫폼 사이가 멀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발에 끼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내 방송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이용자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또 유념해야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출입문에 신체, 온 물건들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왜? 끼었을 때 끼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있는 것도 휙 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면 요즘에 뭐냐면 따로 전철하고 이용자하고 이용하는 사이에 안전 우리가 또 이런 창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하철 이용할 때 이거 말고도요. 그렇죠. 승하차 시에 이 안전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 차가 오고 있는데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승차한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했다가 승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줄 부분 아니겠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해야 될 거, 선박 이용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박 이용 시에 안전사, 선박 이용할 때는 배를 탔을 때는 배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부 구조도 보고 그래서 어디로 대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들을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또 배는 아무래도 바다 위에 있는 거니까 바다 위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구명정이라든가 구명조 기능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기상 악화 시에는 갑판 위로 나가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죠.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뭐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 생각하고 있냐면요. 갑판 위에 올라가서 장난치는 행위 이런 거 절대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판 위에 장난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물속으로 빠지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갑판 위에서는 장난치지 않는 행위라든지 이것들 우리가 우리 선박 이용 시 안전사항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항공기 이용할 때 우리가 안전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항공기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착륙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받이 각도나 테이블을 원래 상태로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다가 이게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좌석 같은 것들을 함부로 그냥 갑자기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게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선생님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이동을 좀 자제하고 해야 되지 않게 큰 소리로 장난친다거나 항공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마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탔을 때는
물론 안대방송도 하겠지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둔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자전거 이용 시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나 안전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이용하는 게 좋다. 아까도 잠깐 우리 시작 전에 얘기했었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의 대부분이 이 머리를 다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주행 시에 좀 자기가 좀 자전거를 잘 탄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개에 뭐 이런 주행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야간 주행 시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아니면 반사체를 부착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면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타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장난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수송수단에 대한 안전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보행 시에도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 부분도 보행할 때 우리가 안전해야 되는 것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행하면서 핸드폰 보는 거 위험하죠. 그 다음에 신호등 있는 데서 막 뛴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다 위험하니까 꼭 신호등 있는 데서는 좌우를 살펴보고 이렇게 빠른 걸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뛰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어, 각각의 각각의 수송수단의 사고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버스 이용 시에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은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우리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버스 이용할 때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자, 버스에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죠. 버스 차이가 그 구경한다고 옆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버스는 뭐냐면 그 앞에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고 내연기관은 온도가 대강 그 엔진이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스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그 주변에 있지 말고 빨리 주변하고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복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창을 옆에 보면 버스 안에 보면 그 유리창 깨는 그 망치가 있어요. 망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망치로 깨가지고 유리창을 깨서 탈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어디로 전화를 됩니까? 그렇죠.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112라든지 이런 데로 신고를 해서 빨리 응급 상황에 대해서 조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버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소개가 좀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말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지하철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하철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사고가 났냐?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 만약에 그러면 옆에 보면 여기 강제로 이장 비상콕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콕을 강제로 개방을 해가지고 탈출을 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 소개를 하고요.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동차 안에는 대부분이 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소화기로 우리가 소화를 하고 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이 지하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젖은 수건이나 화장지, 옷소매 등의 입과 코를 막고 우리가 대부분 니헨이라고 그러죠.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어가지고. 왜냐하면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스들은 위로 뜨니까 아래로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탈출을 하면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 소개하기 못하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 사고 시에 이용시 사고 시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잡기 위해서 탈출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침착하게 탈출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바닷가에 이제 뛰어내린다 그러면 항공기에는 따로 이제 출입문에 뭐가 있냐면 이 에어 이게 벨트가 있습니다. 에어 매트가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에어 매트로 신발이나 목을 감은 스파크나 이런 뭐 스카프 같은 거는 목에 걸리니까 위험하겠죠. 이런 가방 같은 걸 다 버려두고 풀어두고요. 몸만 쉽게 말하면 이거 구명조끼만 입고요. 그 다음에 탈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비상 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비행기는 대부분이 이제 내륙에 이제 만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닷가에 물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서로 다 비상조끼를 입고 있지만 서로 간의 안정감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팔을 걸어 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떠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우리가 구조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안전 요원들이 진행을 하겠지만요. 사전에 안전 잘 알렸으면 여러분들 신속하게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박 이용 시의 대처 방법입니다. 선박에 사고가 발생됐어요. 자, 사고가 발생되면요.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맞출 수 있으니까요.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 경우에 반대 방향의 높은 쪽으로 대피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폭발음이 들리거나 배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선실에서 벗어나서 어디 위에 있는 갑판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선박도 이제 어떤 걸로 쓰고 있냐면 디젤 기관을 쓰고 있어요. 디젤 기관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의 엔진 온도는 300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대피하기 위해서 갑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탈출 시에는 바닷물은 매우 수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또 신발은 벗은 후에 우리가 바닷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냐면 안전 요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 요원들은 그거에 대한 충분히 숙련을 받고 훈련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지시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전거 이용 시에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타다가 사고 발생을 하면 자전거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부상자를 확인하고 빨리 구호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2차 사고, 3차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뒤따르는 뭐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고가 또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부상이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119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피나고 있는데 지혈을 멈춰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119로 신고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자전거가 넘어져 있어요. 그럼 빨리 자전거를 어떻게 됩니까? 사고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확인만 시켜놓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사고의 현장에 대한 혹시 여러 가지 목격이라는 거 필요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현장에 사진만 찍어놓고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3사고를 제2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수업 시간 때 한번 같이 토의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수송 기술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수단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유지하고요? 그렇죠. 침착하게. 그 다음에 안전조치와 함께 경찰서나 소방청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나 아니면 119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수송수단 이용 시 안전모와, 아이고, 안전모인데 안전모라고 썼네요. 선생님이 수정을 못했네요.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수송수단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뭡니까? 아, 그렇죠. 자전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기의 사고 시의 대처 방법에 해당되는 수송수단은 뭡니까? 비상 발생 시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을 시키지 않는다. 뛰어내릴 경우 그 높은 신발이나 목을 감아 스마트를 벗거나 푼다. 비상 착륙 후 구명정이 없는 경우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떠서 구조를 기다린다. 뭡니까? 어떤 사고입니까? 어떤 수송수단의 사고입니까? 네, 그렇죠.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항공기 비행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단원까지 중단원 1 수송 기술의 세계를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뭐 모듐별로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온라인 수업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능한 실습은 우리가 등교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 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